자청님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 꼭 창업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맞춰서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해지며 경제적 자유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좀 주어진 일을 단순하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일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성향의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면 되게 힘들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향을 잘 알고 성향에 맞춰서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것은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실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의 성향을 정확히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유튜브에도 도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지금 내 성향에 맞지 않고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에 도전을 하면서 인생이 꼬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서 되게 힘든 순간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길이 맞다. 그리고 맞다고 믿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건, 심리책들을 좀 읽으면서 제가 어떤 성향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과거에 직장인이 저한테 맞다고 믿었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제 지인들이 저한테 너는 좀 관리자 유형인 것 같다, 너는 실무자 유형인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었고, 이제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아가지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앞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업가 유형보다는 뒤에서 이제 실무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시스템을 좀 잘 관리하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성공하는 게 저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심리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사실 저의 성향은 되게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제 마음 안에는 리더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도 심리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리더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리더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이 상충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리더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라는 믿음은 이제 심리적인 두려움이자 저 자신을 이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합리화를 하면서 생겨난 이 심리적인 믿음인데,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결국에 제가 정말 원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이 리더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심리책을 보고 제 성향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성향은 이런 것인데, 심리적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내 성향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구나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행이라는 것이 결국엔 내 진짜 색깔을 찾고 그 색깔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집어 던지고 이제 새로운 도전에 임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역행을 하느냐, 그냥 순리대로 사느냐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점으로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 심리적인 역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은 진짜 힘들지만 두려워서 이제 숨기고 있던 내 성향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몰랐던 제 새로운 성향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인드셋이 꼭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제 인생을 바꿔준 심리책 5권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책들이 저의 마음 안에 사실 이런 부정적인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내 진짜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책들이거든요. 이 내 안의 심리와 진짜 성향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는데, 이 책은 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게 하면서 내가 사실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게 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 안에서 이제 사적 논리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 다 다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이제 사적 논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 시절에 다수의 어른들 앞에서 되게 창피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막 다 나를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웃음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억을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안 좋은 기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사람은 살면서 창피함을 무릅쓰면서라도 이제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사적 논리를 갖게 되고, 이제 후자의 사람은 다수의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은 다시 없고 싶으니까 이런 자리는 피하자라는 사적 논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는 되게 이성적인 사고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이 사적 논리를 통해서 이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 진짜 성향을 가로막고 내가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걸 이제 막게 하는 이런 사적 논리를 바꾸는 게 진짜 저는 인생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책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절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이 인생책 같이 읽어보자고 책상모 독서 모임 과정으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오픈을 시도를 해봤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7주 동안 같이 책을 읽으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저도 이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심리책이고 그다음에 내 어린 시절에 좀 힘들었던 기억들도 떠올려 봐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과정 자체가 되게 다이나믹했어요. 그런데 진짜 7주간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두 분께서 정말로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어가지고 이제 저도 정말 뿌듯했고 되게 좋았습니다. 이 책은 절판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런 내용도 설명드리고 이제 과제도 내드리기 위해서 PDF로 교재처럼 좀 작성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 이 블로그에 누구나 파일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인생을 어떻게 역행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